안녕하십니까,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.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는 자동차들은 다 제 차가 아니에요. 간혹 저를 갑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. 그 로엔케이에서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와서 리뷰를 하고 갖다 드리곤 하는데, 자동차를 고를 때 일단 저한테 좀 어울리는 자동차를 주로 고르는 편이에요. 조금 날렵하고 그리고 좀 빠르고 뭐 이런 차들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차를 고르는데, 특별히 이번에는 이 벤츠의 S클래스를 저한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딸기씨, 이건 꼭 한번 몰아봐야 되는 자동차야. 제가 그 말뜻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. 왜 이런 대형 세단을 저보고 몰아보라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, 조금 몰아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. 자, S350 블루텍이에요. 이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고요. 그리고 디젤 자동차답지 않게 상당히 정숙해요. 길이도 슈바디예요. S클래스 롱이 있거든요. 그 롱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한 요만큼 정도, 30cm 정도 짧은 것 같고, 일반 자동차들 소나타에 비해 가지고 한 30cm 길어요. 폭도 조금 더 넓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자동차 크기가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뭐 중형차에 비해 가지고는 살짝 크다는 느낌은 있지만 운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. 특히 이 숏바디여서 그런지 오너 드라이버용으로 이렇게 출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S500L을 한번 몰아본 적이 있는데, 이 녀석은 뒤에가 살짝 길어가지고 보기에, 운전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, 뒷자리가 길다 보니까 이건 회장님을 모셔야 되는 차구나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데 이건 뒤에가 그렇게 긴 차가 아니어가지고 뒷좌석도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있고, 그래서 오너 드라이버가 이걸 몰고 다녀도 참 괜찮겠다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엔진은 이제 3000cc 디젤 엔진인데, 토크라든가 뭐 마력이라든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커다란 차가 예민하게,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파워는 제공을 해줘요. 그 파워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연비죠. 공인 연비가 12km대예요.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려보니까 22km가 나오더라고요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이렇게 큰 차가 1리터에 22km를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놀랐거든요. 저는 한 10km 정도 가면은 잘 나오는 거다 싶었는데, 이 디젤 차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. 한 100km 정도 달리는데 RPM이 1300, 1400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. 이게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고 아날로그 계기판이어가지고 그 RPM은 내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한 1300에서 1400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, 이 가운데 이렇게 제가 트립 컴퓨터를 이렇게 딱 키는데 저 연비 베타가 6, 7km 사이에서 6, 7km가 아니죠, 6, 7리터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어쩔 때는 4리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. 4리터면은 4리터로 쭉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100km 갈 때 4리터니까 25리터인 거죠. 리터당 25km를 간다. 4리터, 5리터 사이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시속 90km 정도로 계속 주행을 하시면 그 정도까지 연비가 올라옵니다. 참 대단한 연비를 가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. 거기에 이 디젤 엔진은 요소수를 사용해요. 요소수가 뭐냐면 그 오줌에 들어있는 요소라는 성분이 있죠. 그 요소라는 성분이 35% 정도 섞여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. 굉장히 진하죠, 요소가. 일반 쉬에 들어있는 그 요소는 몇 프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가가지고 요소수를 파는 곳이 있으니까 넣으면 되고, 요소수를 안 넣어도 가긴 하는데 그 출력이 다운된다 그러더라고요. 알아서, 요소수가 없기 때문에. 공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요소수를 넣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 꼭 넣고 다녀야 되는 제가 무슨 캠페인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해서 엔진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, 스티어링 휠은 단단한 편이에요. 조금 단단하다기보단 무거운 편, 뭐 그 정도. 일단 스티어링 휠 자체가 사이즈가 있으니까 스티어링 휠로 이렇게 뭐 움직여 보시면은 뭐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. 큰 차에 어울리지 않는 기민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. 뭐 그 정도입니다.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 가지고 저는 이 차의 스포츠성을 사실 기대를 했었어요.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다는 거는 좀 RPM을 많이 쓰면서 팍팍팍
이러고 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. 패들이 있어도 그거 안 됩니다. 4600 rpm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rpm을 써도 차가 일단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 무게감 있게 달려가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스티어링 휠에 대한 얘기까지 드렸고, 미션 같은 경우 이제 그 기어를 요 버튼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뭐 이거야 뭐 요즘에 벤츠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요. 그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시트 포지션? 이 시트가 사장님 의자 같아요. 굉장히 널찍하고 그리고 두툼해요, 느낌이. 거기에 이제 뭐 안마 기능이라든가 다이나믹 시트 같은 게 있어요. 말씀드린 순간 이 앞에 S600이에요. 와. S600 멋진데요? 이 까만 S 두 대가 이렇게 같이 가는 거 보면 참 재밌네요. 사이드 미러가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네요. 이 녀석은 이렇게 각이 따다닥 이렇게 져 있거든요. 참, 회장님, 멋지네요, 차가. 생각보다 이 S클래스가 보기 힘든 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들고 있습니다. 자주 보이네. 아까도 안 나 보이더니 말이죠. S600은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안 나올 텐데 말이죠. 멋지네요. 어디까지 말씀드렸죠? 시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군요. 다이나믹 시트가 들어간 그 자동차를 꼭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. 이 차는 다이나믹 시트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은 안마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뭐 허리를 이렇게 받쳐주거나 뭐 등을 받쳐주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다이나믹 시트에 들어가 있고,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은 이 옆에 날개 있잖아요. 이 허리 부분 코너를 싹 틀면 코너를 트는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보고 올라와서 허리를 딱 받쳐줘요. 그게 처음 타보는 분들도 굉장히 민감하게, 아니죠, 처음 타보는 분들도 그냥 느껴져요. 그 기능이 상당히 옵션 가격에 비해 가지고 뿌듯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이나믹 시트는 이변이 없는 한 꼭 집어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. 뭐 그런 시트 기능이 있고요. 그 이외에 뭐 디지털 계기판이라든가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좋습니다. 이런 그 전자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긴 한데 특징적으로 버튼이 몇 개가 없어요. 요게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달려있는 요거랑 요거 끝이에요. 요 안에는 뭐 들어있냐면은 CD 체인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밑으로 뭐 잿더리라든가 아니면 컵홀더 같은 게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. 뭐 별게 없어요. 특별히 이 실내에 있는 내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정도라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제가 이 차를 앞쪽에서 오너 드라이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거예요. 이걸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은 디스트로닉 플러스 요게 있어요. 지금 속도를 현재 속도에서 이렇게 해서 60km까지 딱 설정을 해놔요. 최고 속을 60km에 딱 맞춰주고 앞차하고 이 차의 간격을 딱 맞춰서 저 발 이렇게 딱 띄고 있잖아요. 이렇게 딱 띄고 가면은 앞차하고 간격을 맞춰가지고 이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이제 앞차가 정지를 할 겁니다. 정지. 가구 쓰고 만약에 길이 막히는데 들어가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행복해요. 이 기능이.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는데 차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정하고 세웠습니다. 이거 정말 엄청난 기능이에요.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신형 S가 아니고 한 세대 전 바로 직전까지 생산되던 모델이어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정지하고 나면은 출발할 땐 엑셀레이터를 밟아 주셔야 돼요.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아쉬울 게 뭐가 있나요? 운전할 때 정신 차려야죠.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를 믿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도 좀 긴장을 하는 편인데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벤츠에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서 이 기능의 안정성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앞차와 뒷차의 간격을 이렇게 좀 넓게 벌려 놓으시면 앞차하고 얘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작동을 안 하고 이거를 가까이 딱 줄여버리면 앞차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를 해내거든요. 어떤 느낌이냐면은 스타트랙이라고 그 우주선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. 거기에서 주로 이제 다른 우주선을 견인할 때 트랙터 빔이라는 걸 삑 싸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당기거든요.
꼭 앞차하고 얘하고 그런 트랙터 빔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키고 갑시다. 저도 너무 게을러졌어요. 60km입니다. 어유, 오른쪽 차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네요. 들어오시죠.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혼자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버스에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뭐 비상등기까지 키실 거야 뭐. 가시네요. 자, 이 디스트로닉 플러스 뭐 요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차하고 거리를 맞춰주고, 그리고 알아서 정지까지 해주고, 길이 막히는 정체 구간에 들어서면은 그 피로도를, 운전자의 피로도를 굉장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. 디스트로닉 플러스에 대한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, 그 이외에 또 뭐 설명해 드릴 게 있나요? 야, 이거 은근히 뭐 이렇게 특별히 설명해 드릴 게 없네요. 이 차의 대부분의 기능들은 상당히 뭐랄까요, 만족스러워요. 만족감을 말씀드린 순간 제가 있고 이 앞에 S600 있고 그 앞에 S500이 들어왔어요. 저거 뭐죠? 아, 가시네요. 안녕히 가세요. 뭐 이렇게 많어.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긴 한데, 다 같이 잘 살아야죠. 저 건너편에도 S가 한 대 있어요. 제가 오늘 이거 몰고 나와서 5번째 보는 S예요. 뭐 이렇게 많죠? 이게 그렇게 특이한 차가 아니었나 봐요. 자, 어쨌든 이 운전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뭐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뭐 서스펜션을 단단히 굳혀주는 스포츠라는 기능이 있고, ESM 해가지고 이코노믹 스포츠 모드 한 번 더 누르면 이 패들 스프트로 가는 M 모드 뭐 이런 것들, 뭐 이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 드라이빙의 느낌 하나만은 기가 막히다는 거죠. 너무 편하네요.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말씀들은 이런 어떤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에 대한 것들이 아니에요. 이 차가 벤츠의 S클래스라는 거죠. 벤츠의 자동차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아요. 사람들이 이 차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양보를 해줘요. 되게 재밌어요. 이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를 지극히 볼 수가 없어요. 특히 택시까지도 이 차 앞으로 끼어들질 않습니다. 제 차 뒤로도 가까이 달라붙지 않아요.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차는 도로 위에서 대우를 받는 자동차예요. 참 그 점이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. 사실 제가 이 차를 몰고 다니면서 꼬리 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신호 위반은 원래 안 하고요. 신호 위반은 제가 전에 이 신호 위반으로 자주 걸리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신호 위반은 원래 안 했는데, 꼬리 물기는 간혹가다 하는 편이에요. 그리고 양보를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. 뭐랄까요, 차를 탔는데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. 제가 뭐 이런 차가 다 있죠. 마치 이걸 몰고 이렇게 슉슉슉슉 막 갈치기 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 이 안에 탄 사람을 2배로 천박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S클래스를 탔으니까 S클래스를 탄 사람 같이 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은, 이 차를 타고 있으니까 저한테 차를 추천해 주신 분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나 싶어요. 더럽게 운전하지 말라는 거죠. 좀 신사답게. 뭐 이런 차가 다 있죠. 또 한 번 저를 이렇게 뭐랄까요, 옥죄인다고 할까, 정장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저 지금 잠바에다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꼭 자동차가 최고급 턱시도다 보니까 운전만큼은 턱시도를 입은 사람처럼 품위 있게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. 참 재미있는걸요. 마음가짐을 바꿔주는 자동차라 인상적입니다. 자,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. 힘은 넘쳐납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디젤입니다. 디젤 3000cc.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자동차고, 연비는 고속도로 연비 제가 22km까지 뽑아봤고요. 그리고 시내 연비도 한 11km. 여기 트립 컴퓨터를 이렇게 켜보면 11km, 11.2km 나왔네요. 446km 왔는데 시내에서 11.2km 나오고 있고요. 이 대형 세단 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그리고 차 묵직하고
승차감 편안하고 시트에 뭐 안마 기능서부터 참 좋은 기능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. 주행할 때 앞차와 거리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디스트로닉 플러스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에코 모드가 있어가지고 정지를 하게 되면은 시동이 꺼져요. 가뜩이나 연비도 좋은 차에 뭔 에코 모드까지 넣으셨는지 뭐 그런 것들, 그게 이제 주요한 특징이고,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이 S350 블루텍 같은 경우에는 슈바디 모델이에요. 그래서 오너 드라이버한테도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, 저는 검은색을 타고 있는데 제 지인이 이거랑 똑같은 차로 흰색을 가지고 있어요. 흰색 참 예쁘더라고요. 진주색이긴 한데, 하나 빼먹은 게, 이 벤츠라면 다 있는 기능 있죠. 홀드. 이렇게 해서 차가 딱 멈췄을 때 멈췄군요. 쿡 하고 밟으면 홀드가 딱 들어가서 다 뛰어도 딱 멈춰있는 이 기능을 제가 벤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고, 홀드가 걸린 상태에서 문을 이렇게 딱 열어주게 되면은, 보셨어요? D에서 N으로 갔다 R로 갔다 P로 해서 알아서 파킹 모드에 딱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까지, 사소한 부분의 안전에 있어서까지도 참 별 문제 없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흠이 있다면, 제가 탄 이 차의 문제점 하나밖에 없어요. 신모델이 나왔다는 거예요. S 시리즈가 신모델이 나왔죠. 참 좋더라고요. 보기만 해도. 안에 타가지고 이제 기능들 이렇게 쭉 봤는데 상당히 훌륭한 기능도 많이 가지고 있고, 보기도 좋은 척이 먹기도 좋은 건데,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 녀석이 마음에 드는 게, 아무래도 새 차보다는 중고차를 사는 거니까 이걸 사게 되면 훨씬 그 경제적 부담이 좀 적을 테니까요. 그런 점도 마음에 들고, 사실 신모델 디자인이 너무 이렇게 좀 그 날렵한 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가볍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이 차는 외형을 보면 굉장히 묵직하게 생겼거든요. 디자인 자체가 무게감 있게 생겼는데 신모델이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. 그래서 차라리 신모델보다는 이 녀석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, 경제적인 문제가 없으시다면 신모델을 사시는 게 정석이죠. 오늘 즐거운 드라이빙이었습니다. 참 운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주네요. 책임감 있는 자동차, 사람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 주는군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피스.